고맙습니다. 이 공주 촌사람이 오니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옛날에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여기 살았어요. 그래서 74년, 5년이네요. 벌써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때는 이 발에 비 오면 흙이 묻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발전을 했고 또 이렇게 많이 오신 걸 보니까 야, 참 정말 이 앞으로 기대되는 곳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강의 책자하고 제 얼굴하고 주제하고 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솔직히. 근데 뭐 원래 재미있게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되겠어요? 근데 제가 강의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이 주만자치 이걸로. 근데 재미있게 들어주시더라고요. 제가 어렵게 하거나 역사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얘기를 하니까 편하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강의가 전부 이제 주민자치를 얼마나 잘할 건가 이런 얘기가 주로 많은데요. 저는 주민자치도 주민자치 하는 사람의 가슴과 마음과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이제 농담으로 우리 이제 전상식 회장이나 다른 분들한테 농담할 때 쓴 말씀을 하는 얘기인데 여러 사람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주민자치를 할 때 주민자치가 제대로 되려고 할 때 리더십이 더 중요할까요? 멤버십이 더 중요할까요?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전부 리더십이라고. 아 진짜 그렇더라고요. 네. 다 이거 해가지고 뭐 할 생각만 하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자치라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갈래가 있어요. 하나는 정치적으로,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하는 자치가 있고 우리 시골 여기 저 연세 들으신 분인데 시골 촌에서 살 때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법도 없는데도 그 안에서 다 흘러가잖아요. 사랑방을 저는 어렸을 때 보면 사랑방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 가는 사람은 꼭 거기만 가고 딴 사랑방은 안 가더라고요. 그 계열이 달라요.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치적으로 다르다는 게 아니라 나이가 다르든지 이 생각들이 조금 다르든지. 빨래터가 두 개가 있더라고요. 이게 조금 저보다 나이 어린 분들은 지금 모를 거예요. 빨래터가 두 개가 있는데 이 센서가 나간 젊은 색시가 갈대를 몰고 아무 데나 가는 거예요. 굉장히 고민해요. 한 빨래터에 가면 시어머니 그룹이 계속 거기 있거든요. 이 속없이 왜 거기가 빨래를 하냐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를 하냐면 시어머니들이 옆에 있으니까 눈치가 보이죠. 하면서 어깨저리다 아이고 힘들어 그러면 때려줘야 돼. 팍. 그 다음에 비누 떨어지면 자기 거 줘야 되고 들고 갖다 줘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정신 차리고 그 색시들이 있는데 그 젊은 여자들 모이는 데 가면 빨래가 왜 이렇게 잘 돼요? 시어머니 욕하면서 이거 하면 힘이 팍팍 들어가고 거기서 얘기하면 그렇게 깔깔거리고 재밌고 이게 사실은 문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이제 그런 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런 도시에서 하고 시골에서가 좀 다른 것 같아요. 한 10년 전에 제가 토지공사에서 강의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어느 아파트에 서울의 어느 아파트에서 신문에 광고를 냈는데 우리 아파트는 공용 면적이 딴 데보다 많다. 평당 조금 비싸도 와라 이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조금 비싸도 가겠습니까? 공용 면적이 넓으면? 지금 선생님들 사시는데 공용 면적 몇 프로예요? 그 아파트는 20층인데 11층을 완전히 비웠더라고. 탁구장, 커피숍, 독서실, 세의장. 그러면 평당 단가가 올라가요. 아예 좋다고 하지 말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거기 장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이 아파트는 재밌겠다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고 이건 뭐야 비싸고 왜 저래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골 살 때 공용변적 몇 프로예요? 촌분들. 도시 사람들은 싸가지 없어 모를 거고 시골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공용변적 몇 프로냐고요? 0%라고요? 나는 시골에 살아서 아는데 해갑잔치나 생신잔치나 결혼식이 있으면 우리가 중학교 때 마을 앞에 가서 어른들을 이렇게 이리 오시오 안내를 해요. 그리고 그 행사를 치르는 주인이 동네 잘 사는 사람 집에 가서 형님
사랑방 좀 빌려주면 안 돼요? 우리 딸내미 결혼식이요. 아니면 어머니 회갑이요. 이렇게 하면 아이고 얼마든지 써. 어떤 데는 대백까지 해줘요. 대백까지. 싹 치워줘. 그러면 저희가 안내해서 어른들 앉혀놓고 상을 들고 거기까지 가는 거죠. 이렇게. 골목길을. 이게 공영면적이에요. 골목길 다 공영면적이 내 땅이니 왜 지나가지 마라. 요새 싸가지 없는 것들이 그러지. 옛날 그런 거 없었어요. 근데 자치를 얘기하실 때 행정적으로 하는 자치하고 이 마을 자치는 다르다.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데서 옛날의 모습이 나온다면 너무 좋겠다 싶은 생각이었는데 지금 옆집도 모르잖아요. 그러고서 무슨 자치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편하게 그런 마인드를 밑에다 한 10%라도 깔아놓으려고. 지금 교수들 강의하지만 자행정에 내가 볼 때는.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 그래서 여기 와서 가끔 싸워요, 저는. 그러고 조선시대 다 욕을 해. 알지도 못하면 욕하는 게 많아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우스갯소리를 겸해서 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이제 PPT를 보면서 얘기를 하겠는데 제도의 완벽성보다는 인간의 도덕성이 더 문제다라고 하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법이나 제도보다는 마음이다. 세 번째는 누가 해야 되느냐 할 때 멤버냐 리더냐 할 때 사실은 반반이다. 그리고 어떤 때는 멤버가 더 강할 때가 있다. 이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제가 삼성의 신입사원 교육을 좀 지금은 안 하는데 한 10년 전, 15년 전 한 적이 있어요. 오래 했는데 그때 삼성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진짜 축복받은 애들이었고 다 박수치고 잘난 애들이에요. 근데 제가 강의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실력이 중요하냐 싸가지가 중요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너 앞으로 이사도 될 것이고 과장도 될 것이고 잘하면 사장도 될 텐데 잘하면 잘리기도 하고 실력이 중요하겠냐 싸가지가 중요하냐 그럼 대답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그 25세 7세 된 애들 실력과 싸가지 당연히 실력이라고 할 건데 싸가지라고 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알기는 아는데 그냥 너 싸가지 있냐 그러면 대답을 못 하더라고. 그러니까 싸가지라는 게 실력이 있고 싸가지가 있어요. 실력 없고 싸가지만 있어도 안 되겠지만 둘 중에 그래도 인간성이라는 게 사회생활이잖아요. 주민자치요, 사회생활이요, 다 인간성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실력과 싸가지라는 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다. 주민자치에서도 그런 거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여러 선생님들은 출세하셨어요? 못했어요? 왜 대답을 못해? 네? 아니 근데 출세했냐 그러면 전부 무슨 과장되고 국장되고 뭐 그걸 출세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에 나온 게 출세잖아요. 그리고 경쟁률이 무지 높아. 1억 대 1 난자정자가 만날 때 1억 대 1의 경쟁을 뚫고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생명 자체가 굉장히 고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왜 자꾸 뭐 비교해가면서 내가 현찬타는 등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네. 이게 이제 우리 문화 속에 전통 문화 속에 있는 얘기입니다. 우스갯소리가 농담 하나만 더 할게요. 선생님들 연애 결혼했어요? 중매 결혼했어요? 연애 반 중반 그런 데다 파지 말고 내가 선생이 물을 때는 둘 중에 하나만 찍으라고. 지가 왜 답안지를 만드느냐고. 중매 연애. 아마 60대 이하는 거의 연애겠죠? 중매가 거의 없을 거예요. 60대 이하에 중매한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중매가 나요? 연애가 나요? 연애가 나요? 정답 아니에요. 중매는 믿져야 본전이요. 대충 맞아요. 중매는. 연애는 대박 나거나 쪽박 나. 이해 안 되세요? 지금 후회하는 사람 있잖아요. 선생님들한테 물어볼게요. 결혼할 때 내가 이상으로 생각했던 남자, 이상으로 생각했던 여자들 100점이야. 이상이. 근데 결혼할 때 예스 하고 결정을 할 때 나는 50점인데 했다, 70점인데 했다, 90점이라 했다. 자, 앞에 앉은 게 잘못이요. 몇 대 했어요? 70에 했고, 선생님은? 안 했어? 선생님? 저는 50. 50? 50? 70, 50 하나 그럼 90 그렇게 해야지.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 또 일리 가야 되잖아요. 선생님 몇이에요? 전 중매에서 몰라요. 중매. 선생님은? 네, 90 할게요. 90. 그렇지. 그렇게 해야 수업이 진행된다니까? 지금 누가 50이라고 그랬어? 하자 있지? 아니, 자기가 하자 있으니까 돈이 없거나 학벌이 딸리거나 미모가 딸리거나 하니까 50인데도 예스를 했지. 내가 당당하면 100점짜리 탁 고르죠.
응. 왜 근데 자만하면 봐줄만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세상 그렇게 살지 말라고. 선생님은 왜 90이야? 그렇게 딱 맞았어. 지금 후회하지. 살아봐. 절대 똑같지 않아. 70이 정답이에요. 다른 집안에 다른 성씨로 30년을 살았는데 어떻게 90이 되고 100이 돼요. 그거는 생쇼 하는 거야. 그걸 인정해줘야 돼.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그렇게 좋다가 살아보면 처갓집 욕하면 시댁 욕 박살이 나고. 해봐서 알잖아요, 여기 다. 근데 그게 문화란 사람과의 소통이라는 게 저 사람을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70이 맞으면 정말 환상인 거죠. 그렇게 30년을 따로따로 다른 지역에서 다른 문화로 살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70이 맞습니까? 30은 인정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화라는 게 그렇게 서로 대화가 되는 것이어야 되고 그런 거를 인정해주면 자체가 잘 돼요. 근데 뭐라고 우리 따지자. 저 새끼는 그렇게 잘난 척만 하고 돈 많다고 맨날 돈 지랄만 하고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고 내 평가 기준 막 하다 보면 자취할 때 문제가 생길 거래요. 근데 이걸 서로 이해를 7대3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지만 나는 결혼 똑같고 사회생활 똑같다고 생각해요. 저 보고 총장 나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 이력을 아까 제대로 안 읽어주더라고. 제가 공무원으로 2급 이사관 한 사람이에요. 교육부 국장을 했어요. 그리고 무슨 학회 회장도 많이 하고 총장 나오래요. 제가 총장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아부성 발언이에요? 아니면 근데 저는 정확히 하는 게 분명히 떨어지는 걸 제가 알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이렇게 아까 7대3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표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안 된 놈은 안 되는 얘기를 해줘요. 역사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찍어줄 사람 반이고 안 찍을 사람 반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떨어진다고 저는 그걸 알아요. 분명히 알아요. 믿으셨으니까 안 된 거죠. 예? 뭐라고요? 안 된다고 믿으시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만 총장을 제가 나가면 가서 내가 그 싫어하는 놈도 가서 손을 잡고 흔들어야 돼요. 미안해, 내가 그런 게 아니었었는데 그때 내가 왜 그런지 뭐 이런다든가 내가 완전히 이걸 해야 돼요. 근데 사실은 총장 되는 것보다 내 인생 내가 가진 생각을 가지고 제대로 살아가는 게 더 멋있다고 생각하니까 전혀 요만치도 부끄럽지 않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막 평가하면 자칫 못한다니까? 왜 나를 평가하라고 그래? 그래서 이 지금 두 가지를 이제 제가 볼 건데 하나는 나라에서 제도로 하는 거하고 이제 마을에서 하는 거하고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민자치를 할 때 동 단위에서 주민자치를 하는 거하고 이렇게 시 단위에서 크게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의 자치는 지금 의회 같은 거예요. 의회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의회가 서울에서 파견된 관치, 중앙에서 내려온 사람을 견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기억나실라나 모르지만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원님이 부임하면 제일 먼저 찾아가는 데가 향교다. 그리고 선비들을 찾아가서 잘 보여야 된다. 요새는 의회 눈치 봐야 되잖아요. 근데 조선시대는 그런 조직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향약이라고 하는 건 조금 다른 건데 향안, 향교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자치족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게 좀 있으니까 그걸 한번 좀 보고 그다음에 마을 이 얘기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딱딱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 이야기 듣고 공주소원 이 교수지만 참 얘기 듣고 보니까 자치라는 게 그런 것이 있다 싶으면 제 글을 심심할 때 뒤에 한번 보세요. 그걸 하고 보는 거하고 지금 바로 읽는 거하고는 다를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다 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이거 좀 이게 몇 년대 사진 같아요? 사진 여기 불 좀 여기 조금 껴주시고. 이게 몇 년대 사진? 여기 불 좀 꺼주라고. 70년대 할아버지가 청바지 입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애들 난닝구 봐보라고 저런 난닝구를 70년대 어떻게 입느냐고. 그때는 하얀 난닝구인데 검은 팬티요. 이것도 80년 넘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제가 제자들한테 대학 2학년, 3학년 때 보여주고 느낌을 얘기하라고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뭔 줄 아세요? 왜 소새끼가 거기 있어요? 요새 애들은 소가 식구라는 걸 몰라.
우리 때만 해도 우골탑이라고 그랬잖아요. 대학 등록금 소가 다 되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쓰레기는 왜 태우느냐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그렇죠? 나를 멘붕 오게 한 게 뭐냐면, 교수님, 저 수박 시원해요? 그 다음에 할아버지 손 닦았어요? 이런 거. 왜 애들은, 그러니까 뭐 6.25 때 라면 왜 안 끓여 먹으신 거로 이렇게 문화가 다르니까. 근데 이게 불과 30년도 안 된 건데, 그게 전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자치 얘기할 때, 마을이나 문화 얘기할 때, 그런 소통이나 이게 안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저 수박 시원할까요? 차가울까요? 미지근할까요? 이 대답하는 보면 출신을 알 수 있어요. 시원해요? 미적지근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서울에서 손자가 온다 그러면 채반에 띄워서 우물에 넣었다가요 최적정 온도로 줍니다. 요새 젊은 것들 냉장고에 넣었다 애들 입 빠져요. 너무 차가워가지고. 에? 손 닦느냐고요? 손 누가 닦고 다 집어먹었는데 이렇게. 그게 뭐 대수라고. 요새같이 하도 따지니까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저 할머니가 인상 쓰고 있대. 할머니가 같이 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 뒤에서 인상 쓰고 있대.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게 아니야. 지금 쳐다보고 먹는 것만 봐도 그냥 즐거워 죽겠는 거예요. 어? 오라고 그래. 너희 먹어라. 나는 됐다. 그게 어머니 마음, 할머니 마음이죠. 며느리가 없대 또. 아들은 있는데. 스스로 생각해보면 비슷하게 나오죠. 근데 저런 정도 분위기면 부엌에서 전지질걸. 분명히 그럴 거예요. 이게 그림 하나만 봐도 많은 걸 느낄 수 있어요. 이걸 보고 뭐 밑에서 쥐새끼 나오겠다는 둥, 저런 집에 왜 사는 둥, 저런 사이에 산 게 얼마나 창피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내가 얘기한 거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멋져요. 근데 그런 게 전통과 자치 속에서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좀 해주세요. 이 나무를 돈 주고 사면 얼마만 사겠어요? 내가 쓰면 1m 80인데 제 키가 요만합니다. 이 나무에 쓰면. 이거 뭐지? 세종인가? 거기에 나온 나무인데. 이거 돈으로 치면 얼마만 사시겠어요? 예? 아마 되게 적다고. 적다고요? 반 차지해버리구나. 나무가 적다고 얘기해요? 높이가 아이, 그 얘기 하지 마시고 얼마냐고 묻었잖아요. 너무 멋있어요 이거. 근데 이게 굉장히 멋있는데 매독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대기업 회장이 매독 돈 많으니까 사가지고 자기 집에 이걸 놓으면 맛이 나겠어요?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광명은 광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또 하나 생각하는 게, 여기 보면 제일 생각나는 게 이게 산 높은 데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 밑에가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거예요. 여기다 그네 띄고 나면 어떡해요? 환상이 있잖아요. 그네 띄면 어때요? 환상이 어때? 무서워요. 산산지 구름 탄 것 같지. 산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돼 있어요. 다 바닥에 있으니까. 근데 저기서 그네 띄면 멋있겠죠? 저기에 그네도 띄지만 처녀가 목매달아 죽은 데인 줄 아세요? 다 있어요. 여기에는 그 내 추억과 우리의 그게 다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초등학교 동창생, 여학생 동창생과 뽀뽀한 데도 여기고요. 할머니, 어머니 같이 가서 김밥 먹은 데도 여기고요. 반창회 해가지고 떼창한 데도 여기고요. 이게 문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골 마을이 지금 이제 광명시에서 과연 주민자치를 얘기하면서 광명을 고향으로 생각하면서 나이가 70, 80이 돼도 다시 그리워서 찾아올 수 있는 데가 있을까? 나는 그런 게 문화라고 생각해요. 그런 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못 살고 그래도 고향 생각하면 뭔가 생각이 아련하게 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녹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나무가 얼마짜리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드는 건 현대판 이제 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다. 다음 보세요. 여기 할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손녀 셋이 있잖아요. 3대가 있잖아요. 저기 이거 돌리잖아요. 이게 전라도 섬에서 제가 찍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요새 애들 장난을 자주 말풍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만화 이렇게. 시어머니가 며느리 이거 하는 걸 보고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뭐라고 얘기할까? 며느리 이거 돌리는 걸 보고. 선생님. 노래 해줄 것 같아요. 예? 아니, 아까 참 나한테 뭐라고 그랬지? 한번 똑똑한가? 같이 노래해 주실 것 같아요.
같이 노래를 해. 예, 잘한다고. 아니 옛날 같으면 구바가 싫어. 두 종류가 있어. 돌리는 속도 봐라. 그러니까 돌리는 속도 봐라. 하나는 뭐가 있냐면, 아이 살살해야. 그 오늘 꼭 안 해도 된다야. 내가 할까? 기억나세요? 둘? 그러면 며느리 말이 달라요. 돌리는 속도 봐라 그러면 저거 뒤지지도 않아 그래요. 천천히 해, 놀러 해. 그러면 언니 들어가. 뭐하러 여기 나와 계셔? 내가 다 할 텐데. 말 돼요, 안 돼요? 그게 바로 내가 볼 때는 문화고 우리가 지금 얘기할 때 주민들이서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요,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건데 이것도 연출한 거긴 하지만 할아버지하고 손자가 밥 먹으면서 가르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하면 가르칠 수가 있나요, 없나요? 가르칠 수가 지금 해봐서 아시겠지만 할아버지랑 같이 밥 먹는 사람 누구 그러면 애들은 다 아버지라고 그래요. 큰아들 아버지라고. 근데 옛날에는 아들이 먹질 않아. 손자예요. 근데 상상해보면 70대 아버지하고 50대 아들하고 밥을 먹으면 말은 하는데 서로 불만이 많아요. 아버지 먹는 걸 보고 아이고 나이는 들어서 입맛은 살아가지고 계속 좋은 것만 잡수시네. 아버지는 아들 보면서 뭐라고 그러면 50대 저 새끼 싸가지 없는 게 어릴 때나 똑같구만 이렇게 불만이. 손자는 한 대 올라가거든요. 싸가지 없는 게 어떻게. 그래가지고 저도 할아버지한테 혼난 적이 있는데 밥 먹다가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밥 먹다 말고. 그럼 우리 어머니가 이제 상 갖다 놓고 숭늉 떠가지고 들어왔다가 아들이 일하고 있잖아요. 그럼 말도 못하고 부엌에 가서 이제 시아버지 욕했을 것 같아요. 응? 애가 뭐 한다고 어린애를 밥 먹다 말고 손을 들게 하고 그렇게 잘 가르쳤으면 시동생들은 그렇게 잘났나? 뭐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상치우로 들어가 보면 무릎에 앉혀놓고 가시 발라서 고기 나 입에 넣어주거든요, 할아버지가. 그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전달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자치라고 하는 거를 제도로서 행정으로서 관리 이걸로 법으로서 하는 것도 있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야 되는 거니까 그런 쪽에서 좀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라는 거고. 요 그림은 생각이 나요? 이런 거 상상해 보세요. 이거 어렸을 때 봤죠? 저는 여기서 보면 제일 먼저 연상되는 게 뭐냐면 분명히 옆 장기 두고 있는데 이 양반이 계시다가 있다 들어와 훈수다가 싸움 날 것 같아. 그게 그림이 그려져. 이해 안 되시는 것 같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초싹거리가 왔다 갔다 이거 해서 한 대 맞으려 애 같아. 그 다음에 요 사람은 내가 찍은 사진이지만 팔뚝을 보면 젊은 놈이야. 아버지급에 앉아있는데 어떻게 드러누워 있어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그런데 저 문화가 막 같이 다. 지금 사회를 저런 식으로 표현하면 할아버지보다 손자가 더 위에 있는 거 아닌가? 막 그럴 때도 있잖아요. 다들 귀하게 해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 있잖아요.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지금 자치를 얘기하면서 전통 속에 있는 우리 자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내가 이제 객기를 부린 건데 한국의 전통, 한국의 문화가 상중하로 하면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 상질이에요, 중질이에요, 하질이에요? 얼른 대답 못 하겠어요? 상, 중, 하. 대답을 안 하는 이유는 뭐에 문화는 하는 아니죠. 기분 나쁘잖아요, 하는. 우리는 하는 아니죠. 근데 상이라고 해야 되겠는데 좀 찝찝한 게 있죠. 우리보다 좀 난 거 학교에서는 상이라고 했죠, 당연히. 근데 왠지 모르게 우리보다 난 나라가 많은 것 같아. 그런 생각 들어요? 그래? 아니에요? 제가 물어본 경험으로는 그러니까 단군 할아버지 생각이 나니까 중하기는 그렇고 중상 정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어? 중을 갈라. 중을 중상, 중중, 중하 해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중상급이다. 근데 사실은 문화는 상중하가 없는 거예요. 아프리카 원주민이 하가 아니에요. 그들도 행복하고 최고 다 자기대로 살아가요. 예. 전부 그래. 인생 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이제 어떤 다른 걸 이렇게 갖다 걸어가지고 상중하를 하는 게 많죠. 그리고 이 모든 문화는 서로 각각 달라요. 지금 예를 들면 아까 내가 결혼 얘기도 했지만 저는 아들하고 사이가 그렇게 안 좋고 아버지랑 안 좋았어요. 이게 안 좋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존중할 거 하고 다 했는데 나도 효자 소리는 듣긴 했는데 왜 이렇게 아버지가 못마땅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아들놈이 나한테 하는 게 꼭 그렇더라고요. 배워서 그러는 거. 응? 배워서 그러는 거. 아버지한테 개판 치는 건 아들이 배웠다고? 아니 남이 볼 때는 그렇게 안 본다니까. 나도 할 거 아버지한테 다 했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아버지가 이게 내가 생각할 때 마음에 안 들 때가 많다. 그래갖고 심리학 교수를 찾아갔어요. 후배를. 야, 내가 뭐가 잘못해서 내가 이게 인성이 문제가 있나 이렇게 아버지도 그렇고 그래. 그 친구가 그러시면 안 돼요. 뭐 치료를 받든지 뭐 어떻게 그렇게 하질 않고 그대로 쭉 가세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니까 이 교수님은 그대로 쭉 사시면 돼. 바꾸지를 마시라고.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 아버지에 대한 기대치가 높으니까 아쉬움이 많은 거예요. 아들에 대한 기대치가 많으니까 하는 것마다 되게 싫은 거예요. 왜 옆집 아들은 그 인사를 잘해? 우리 애도 옆집에 가서 잘합니다. 집에서 안 하지. 밥 먹을 때 개판이 있는 새끼가 그냥 빠지는 것처럼. 딴 집에 가면 사소식 앉아 먹어. 옆집에 가면 왜 이렇게 지금지 먹는 거야? 그냥 교육을 받은 것 같아. 우리 아들은 개판이.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가보세요. 혹시 여기 여자 선생님들 계신데 남편하고 아들하고 사이가 아주 좋은 분이세요? 좋아요? 네. 끄떡끄떡? 네. 의붓자식 아니요? 아니 좋아요. 그 얘기를 심리학 교수가 하더라고요. 아버지만큼 자식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기대치가 높은 사람. 그런데 아버지만큼 자식의 약점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랬어? 마음에 든다고? 네. 아니 이제 뭐 도덕군자나 이럴 수 있겠지만 아니 그건 다르더라고. 진짜 화가 나요. 하는 거 보면. 그러고는 후회되지. 이거 좀 내가 봐줄 거야. 걔가 지금 중학생이 뭐 할 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못 참겠더라고요. 우리 할아버지가 아까 앉아서 손들으라고 했는데 얼마나 무서운 한학자였는데 무서운 분이셨냐면 할아버지만 있으면 피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옆집 동네에 무슨 회갑잔치나 이런 데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싹 할아버지 나타나면 우리는 피하거든요. 한 대 맞거나 혼나니까. 그러면 할아버지 온다 그러면 뒤로 숨거나 그랬는데 저기서 보고 동네 넘어가고 불러요. 혜준아 불러. 아휴 씨 오늘 혼나겠구나. 가면 두루매기에서 이렇게 하고 쓱 하고 이렇게 하나 줘요. 여기 호두 무슨 뭐 거기서 그걸 넣어 갖고 온 거예요. 손자 주려고. 그거 얻어먹고 365일 충성하잖아요. 그 하나 얻어먹고. 근데 그게 할아버지와 손자의 정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게 우리 시골에는 참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복원될 수 있을까? 아니면 그것이 밑에 깔려서 자취라는 얘기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통이라는 거는 하나가 아니에요. 이게 전통의 문화거든요, 이게. 근데 다음 시대 가면 이렇게 변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문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단군 시대에. 근데 살다 보니까 치고 들어온 문화가 있고 그러면 쑥 들어가요. 어떤 문화는 치고 들어오니까 막 갖다 붙어. 어디는 팽팽히 감아서 그래서 쭈글쭈글해져 이렇게 아메바처럼.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여기를 메꿔줘 이렇게. 메꿔서 이렇게 되는데 색깔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네? 우리 삶이 그래요. 문화라는 게. 그래서 그거를 인정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전라도 문화나 경상도 문화, 충청도 문화 다 그게 다 거기까지 그렇게 된 이유가 있는 거고 인도나 뭐 파키스탄이나 프랑스 문화도 다 그게 있는 거다. 그럼 그것을 내가 칼질을 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서 뭐 점수를 매긴다 잘라내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 그런 게 나왔을까 이런 생각을 해주면 그 사람 문화가 좋고 그 사람도 나를 볼 수 있다. 그 인도에 여행을 갔다 오면 그 여행 가서 끝나고 나면 가이드가 꼭 그렇게 묻는다대요. 인도 여행 좋으셨습니까? 다시 오시겠습니다 하면 둘로 갈린다는데요. 50% 다시 안 온다. 50% 또 오고 싶다. 여러분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문화를 보는 자치와 문화를 보는 입장이 되면 다시 또 오고 싶다 그래야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안 오겠다는 뭐냐? 이건 냄새나고 음식도 더럽고 시끄럽고 이런 데를 왜 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외국 여행 할 필요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스갯소리 같지만 여러분들 외국 여행 다니셨을 것 같은데 갈 때 고추장하고 깻잎 갖고 가요, 안 갖고 가요? 대답 못하네. 아이고. 돈 내고 갔으니까 그런 거 절대 가지 마. 그쪽 거 먹으라니까. 먹고 뱉어내더라도 에이 그렇게 쓰네. 그래도 먹어보고 조금 지나고 나니까 뒷맛이 좀 다르네. 이렇게 돼야지 맞는 거지. 그거 딱 버리고 고추장만 거기서 먹으려면 한국에서 먹고 텔레비 보는 게 훨씬 나아요. 우리가 가서 보는 것보다 이거
항공기로 찍은 게 훨씬 더 멋있어. 걸어서 세계 쓰고 그림이 훨씬 낫다니까. 가서 그런 걸 본 적이 없어. 나도 많이 다녔지 뭐. 그러면 그게 난 건데 그게 아니죠. 땀 삘삘 흘리고 돈 들여서 거기 가서 같이 만져서 만져보고 입에 넣어보고 그게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광명시에는 광명시의 문화가 되는 거고, 어디 뭐 성남시는 성남시 문화고, 광명시 안에도 또 요 아파트의 문화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주민자치의 문화의 모습이잖아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 그림 잘 하시는 거잖아요. 저 때 제가 상상할 때는 그때 한국에서 올림픽을 한다고 그랬을 때 세계에서 다 놀랬을 거예요. 브라질 하면 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근데 최근에 올림픽 할 때 브라질, 그다음에 영국, 그다음에 저 어디죠? 저 중국 북경에서 했을 때 이 개막식 할 때 돈이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진짜 무지무지한 돈 들어갔을 것 같아. 근데 요거 굴렁쇠하고 요 신발 사신고 이거 얼마 들었을까 이거? 근데 이게 문화적 배짱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저는 기억을 해요. 저거 나올 때 불이 탁 꺼졌어요. 그때 세계 사람들은 보고 중계 방송을 보고 있다. 내가 그럴 줄 알아서 정전됐구만 그랬을 것 같아. 네? 그랬는데 빛이 쫙 비치더니 제 조그만한 걔가 이렇게 나오고 그때 뭐지? 하면서 딱 그게 바로 문화의 배짱이거든요. 그런 자존감이에요. 근데 저런 것이 그게 우리나라 전체로만 얘기하지 말고 개인한테도 있어요. 나만 갖고 있는 나만의 특징을 남한테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거. 그게 아마 중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지금 요거 하나만 더 볼게요. 요거. 이런 데 건너보셨어요? 네. 지금 대답한 사람 촌사람이 확실하죠? 네. 시골 사람. 응? 아니 시골도 아주 깡촌 사람이 저런 거 걷는 사람. 근데 저 돌을 보면 몇 년에 대해서 한 150년, 200년 적어도 그 정도는 더 된 것 같아요. 맨들맨들하죠. 네? 저게 잠수교라는 거 아세요? 서울에만 잠수교가 있어요? 비 오면 묻혀 저거. 당연하지. 그런데 문제는 큰 홍수가 졌을 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돌이 250개인데 몇 개나 떠내려갈까요? 큰 비가 왔을 때 250개 중에 30개가 떠내려간다, 50개가 떠내려간다, 100개가 떠내려간다, 150개가 떠내려간다. 넷 중에 골라보세요. 30, 50, 100, 150, 200 뭐 하든지. 반 이상, 반 이하. 반 이하, 반 이상. 반 이하가 많죠? 왜 반 이하입니까? 저 오랫동안 거기서 박힌 돌은 아니에요. 오랫동안 적응한 돌인데 그런 거 겪어서 여기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 맨들맨들 150년, 200년 했잖아요. 그 동네 사람이 바보 멍청이가 아니에요. 거기서 150개 떠내려고 거기다 또 놓는 놈들은 병신들이야. 고기가 제일 안 떠내려가니까 그게 전통인 거예요. 그걸 무시하지 마세요. 그걸 서양 가치관 들어와서 뭐 한국 사람은 싸가지가 없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건 다 증명된 거예요. 그래 보니까 그게 좋더라. 그거를 알고 하는 거지. 저걸 그냥 절대로. 그러니까 그리고 저기가 그냥 떠내려고 안 떠내려가 문제가 아니라 문화의 장이죠. 저기서 깨벗고 목욕하던 거, 아버지 장에 갔다가 술 먹고 오다가 넘어져 다리 부러진 거, 뭐 엄마가 뭐 사오나 크레용 사오나 기다리던 거 여기 다 있잖아요, 문화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팩트가 딱딱 있는 것들이 지역의 자치와 관련해서도 생각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이제 그 마을 얘기하고 자치 얘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자치 얘기 중에 이제 요건 뭐 조금 다음으로 갑시다. 이 조선 시대를 얘기해 볼게요. 왜냐하면 이제 그래도 자치 얘기를 할 때 조선 시대 얘기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자치를 얘기하면 저 행정이나 정치의 자치를 얘기하면 어느 시대가 제일 강했을까요? 삼국시대, 통일신라 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행정으로. 그 넷 중에서 골라보세요.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 조선에서. 고려가 제일 세고요. 고려는 중앙 집권이지만 지방 세력이 다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본관이 왜 생긴 줄 아세요? 고려 때 생긴 거예요. 그 고을의 최고 성씨예요, 그게. 그래서 거기다 본관을 주는 거예요. 그 성씨가 계속해서 그 기관장을 하는 거예요. 대대로. 그래서
조금 이거는 좀 전공 얘기지만 들은 기억이 나죠. 호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호장. 호장 그러면 전부 호방을 생각해요. 이호해봉, 알랑 떠는 뭐 이방, 호방. 고려시대 호장은 그 지역의 장이에요, 장. 그래서 그 장은 계속 토착 세력으로 계속 세습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엄밀히 보면 중앙집권으로 생각할 때는 자치죠. 그 지역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고려시대가. 그런데 우리가 이걸 얘기할 때는 중앙과 지방이 서로 왔다 갔다 하니까 조선시대가 오히려 맞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이건 중앙에서 파견되어 온 사람. 지금 우리가 선거를 하지만 조선시대는 중앙에서 청와대 발령을 받고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지방 자치를 담당했던 사족들이 있었어요. 뭐 때로 욕먹기도 하지만 사족이 있어요. 그 다음에 행정을 하는 향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있습니다. 백성이 주가 된 적은 없어요, 조선시대는. 근데 주가 안 됐다는 건 마을로 내려가면 되는데 이 행정으로 볼 때는. 근데 선생님 잘 보세요. 이걸 이제 우스갯소리인데 수령의 입장에서 이렇게 수령과 이 둘을 이렇게 갈라보면 타지 사람이고 고향 사람이에요. 그죠? 이해되세요? 네. 여기에서 이렇게 놓으면 관이고 민입니다. 이렇게 가르면. 그렇잖아요. 군수 밑에 과장들이잖아요. 계장들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행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또 이렇게 보면 양반이고 향리예요. 신분적으로. 이게 지역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지역마다. 안동분 계세요? 안동의 국회의원은 권씨가 많죠? 국회의원. 안동김, 권씨. 안동관. 그렇죠. 세성시. 네. 시장도요. 예? 시장도. 시장도 안동기만. 그런데 저는 이제 공부를 한 사람이니까 안동에서 시장하고 국회의원 사람을 보니까 전부 향리 김씨예요. 몰씨예요. 진짜 사족권씨는 안 나와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19세기 가면서 현대화 과정에, 근대화 과정에 빠른 접목을 해요. 우리가 시의원, 군의원, 시골에서 하면 전부 양조장표 아들, 정미수 아들이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돈만 번 게 아니라 그래서 유학 보내고 해가지고 빨리빨리 치거든요. 근데 이쪽 양반 쪽에서는 그냥 서당에서 지금 학교도 가지 말고 공부해라 이러다가 이제 자꾸 쳐지는 그런 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사실은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해가 굉장히 필요한데 잘 안 되면 백성을 끌어들여가지고 백성 편을 들면서 자기 편을 만들죠. 근데 엄밀히 보면 요 선이 갈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사회에서 이런 구조를 조선시대에 이랬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관장도 타지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선거에서 뽑았잖아요. 그리고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의회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행정하는 분들은 지금 그전하고 다르죠. 지금 행정하는 분들이 그전에는 뭐 면석이 하면 우습게 말해요. 지금 오히려 굉장히 나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주민자치는 거기다 어디다 끼워넣을 건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그 지역마다 이제 그 독특한 자기들의 이야기가 다 있는데 주민자치를 얘기하면서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그게 브랜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만이 갖고 있는 냄새 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주민자치하고 연결돼서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게 상품이 돼야지 아닌 말로 광명시나 성남시나 노원구나 인천시가 똑같은 주민자치 이교육 해가지고 똑같이 배우면 달라질까요? 아니 그건 필요하죠. 기본 이거 소양교육은 되겠죠. 근데 사실은 여기에서 뭉클뭉클한 이거라든가 손에 잡히는 끈적끈적한 거는 사실 광명과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자부심도 되고 그것이 우리가 뭉쳐지는 코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것들도 이제 이렇게 사진이 뭐 얼른 그런데 제가 이거는 우스갯소리로 넣었는데 이게 지금 혹시 이거 세 가지 보면서 뭔지 아는, 왜 이 사진 넣었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미리양분 혹시 안 계세요? 없어요? 이게 땀나는 비석, 땀나는 불상력이에요. 땀나는. 그러니까 여기 사명대사 비가 여기 있는데 이 비석이 땀이 나면 나라가 엉망이 된대요. 6.25가 그래서 났고 박정희가 그래서 죽었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저기 실상사, 남원 실상사 철불인데 이 불상이 땀을 흘리면 또 나라가 그렇게 된대요. 이거는 진도에 있는 명량대첩비예요. 이게 땀 흘리면 그렇게 된대요.
근데 한 30년 전에 MBC인가 KBS에서 저 비석을 한 보름을 찍었어요. 카메라를 세워놓고 계속 찍었어요. 땀이 왜 나는 걸 봤더니 온도차에 의해서 결로 현상이다. 내가 그걸 보는 순간 그 채널 내가 박살내고 싶더라고. 이 멍청한 새끼들. 그런 걸, 그게 과학자라고 말이에요. 저 세종대왕 때 땀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아니, 여러분 상식으로. 안 났잖아요. 왜? 뭐 딴 얘기? 나 안 나. 뭐라고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빨리 얘기해. 대첩이나 선행대사비가 그때 있으신 적 없으니까. 또 그런 식 잘난 척 하지 말고, 그게, 뭐라고 그러는 세종 얘기를 하니까 이순신 장군은 이쪽 선조 때인데 왜 그걸 갖다 대느냐고 그래. 그 얘기가 아니고, 세상이 어지러우면 땀이 나고 세상이 안정되면 땀이 안 난다고 해서 세종대왕 때 낫겠느냐 안 낫겠느냐 그 얘기야. 결로현상으로 분명히 땀이 나는데 안 보고 다닌다니까. 편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뭐 하려다가 말하는데 막 난리가 나면 촛불 세력은 계속 가서 볼 거야. 아침에 날 때가 됐는데 왜 안 났어? 또 갔다 와서 밥 먹으러 가면 났나? 조금만 나면 땀 났다 이렇게. 이해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민심이거든요. 제 경험으로는 명령대첩비를 갔던데 한번 학생들 데리고 갔더니 거기 관리하는 아저씨가 잘하는데 이 교수님 이리 오라는 거예요. 이리 오라. 왜 그러냐니까 더 뒤로 가더니 귀에다 대고 땀났어. 얘기하면 되지 왜 그래. 그때만 해도 땀나면 정보 사찰이 나온대요. 왜냐하면 이게 민심이 막 흉흉해지니까 절대 말하지 말라고. 근데 이 교수한테는 얘기해야 되겠다. 절대 학생들한테 얘기하지 말고. 그래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내가. 한 2달 뒤에 가니까 이 양반이 땀난 얘기를 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리 오라고 그랬지. 왜 나한테는 하지 말라고 왜 하느냐고. 2번 났어 2번. 그럼 2번 냈으면 더 나쁘네 그랬더니 3번 내면 대박 난다는 거야. 1번 나면 나라가 혼란되고 땀을 3번 나면 나라가 끝내주게 좋아진다는. 이게 한 번만 더 나면 이렇게 바꾸더라니까. 근데 그게 어디든지 있어요. 어디든지. 그래서 그런 것이 민심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민자치 얘기할 때 사실은 우리가 뭡니까? 지금 왜 하는 겁니까? 또 무엇을 하는 겁니까? 그 마음을 같이 읽을 수 있고 공유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없는 법적으로, 서양식 법적으로 행정 이런 식으로만 해서는 절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왠지 모르게 정이 가고 앞서서 끄는 사람한테 저 사람은 절대 그럴 사람 아니야. 법적으로 뭐가 있고 그런 얘기가 아니야. 나 얼마 줄 거야. 주주만 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그게 지금까지 한 얘기가 고을 단위, 그러니까 행정 단위 얘기였다면 그냥 계속 해도 괜찮겠죠? 아니 난 졸면 딱 끊으려고 그랬어요. 끊고 조금 저도 조금 덜 하는 게 나으니까 그냥 계속 하고 저기 할게요. 그 혹시 두레라는 건 들어보셨어요? 네. 두레하고 품앗이하고 차이점 아세요? 품앗이도 알죠? 품앗이하고 두레의 차이점. 품앗이는 1대1로 규약이 없는데 두레는 1대1로 하고 규약도 없고 규약도 없고. 근데 두레는 규약도 있고 규약도 있고. 하나의 집단 자치 형태. 품앗이는 이런 거죠. 저쪽 집에서 할머니가 가면 우리 할머니가 가야 돼. 우리 어머니가 가면 우리가 손해야. 우리 형이 갔는데 저쪽에서 동생이 왔다. 나쁜 놈이야 저놈.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노동력이 비슷한 등가 교환이에요. 근데 두레는 공동 조직으로 수익을 공유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해서 뭐 나눠 먹고 뭐 지분 나누다가 고소하고 싸우고 그러지 않아요. 예를 들면 두레가 일을 해가지고 100만 원을 벌었다, 10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1000만 원 중에서 일한 사람이 20명이면 한 사람한테 얼마씩 줘서 1000만 원 중에 나눠주는 게 얼마쯤 될까요? 지금 같으면 얼마쯤 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될 거예요. 50%다, 70%다, 80%다, 90%다, 10%다. 어느 쪽일까요? 10%. 직금은 많이 줘요. 그래서 싸움이 나요. 지금 뭐 전통 체험마을, 관광마을 가잖아요. 그 집에는 손님이 많고 이 집에는 안 와. 그럼 많이 가지고 더 줘야 돼요. 안 주면 난리 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내가 심사를 다녀봐서 알아요. 꼭 얘기해요. 저 SNS에 뭐 올려가지고 우리 집 욕해서 애들이 안 오게 됐다. 저거 분명히 돈 깎아줬다. 그래서 너한테 많이 간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조선시대는 그런 게 없어요. 왜 없는 줄 아세요?
100이 들어오잖아요. 다 동네 거예요. 개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개인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래서 두레가 이제 그 주민자치, 마을자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되죠. 그래서 두레의 대장이 이름이 뭔 줄 아세요? 영상이에요. 영의정이에요. 두레의 대빵 뒤에 바로 밑에가 좌상이에요. 그 다음에 우상입니다. 두레의 조직은 양반도 못 건드려요. 혹시 대강 철저히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할 때. 청소할 때 대강 철저히 해봤어요? 청소를 대강 철저히 했다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철저히 그런 말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지. 정말 해야 할 부분을 이렇게 해야 할 부분은 대강 하지 말고 철저히 하고. 아니죠. 그러니까 그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텐데 대강 철저히 하라는 얘기는 제가 알기로는 정말 해야 할 그 중요한 부분들을 철저히 해라 그 의미로. 그럼 다 철저하지. 왜 대강 하라고 그래, 그러면? 대강이란 뜻이 그렇게. 지금 모르는 것 같은데, 두레꾼이 농사를 지을 때 어느 집을 대강 철저히 한다니까? 어느 집은 철저히 해준단 말이에요, 모내기를. 근데 어느 집은 대강 철저히 한다고. 싸가지 없는 집. 잘 봤네. 그래서 언제 철저히 하고 언제 대강 하느냐면 주인이 보고 있을 때는 철저히 하는 척을 해. 안 볼 때는 대충 하는 거야. 그럼 모내기를 하고 났더니 뭐가 다 뜨는 거야. 뜬모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저기 품앗이나 일당 받아갖고 다 심어야 된다고.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두레에서 일을 할 때 품삯이 정해져 있질 않아요. 지금은 정해졌는데 옛날에는 없었어요.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그럼 한 마지기 모내기 할 때 800원, 1000원, 1200원 있어요. 얼마 주실 거예요? 800, 1000, 1200. 자기가 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주겠어? 800 주겠어? 1000 주겠어? 1200 주겠어? 주민자치 하는 사람이니까 800원 안 줄 것 같은데 800, 1000, 1200 얼마 줄 거예요? 1000. 1000이 기본일걸? 1200은 왜 주는 거예요? 동네 기금으로. 그럼 1200 줄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 눈치 보니까 여기 지금. 응? 다 낸다고? 아니 다 1200 낼 뿐인데. 그러면 뭐라고 이렇게 해줘야지. 충청도는 이렇게 해. 여기 사는 사람들은 나 1200 다 그래야지. 왜 가만히 있어. 이건 1000원짜리도 안 될 가능성이 많아. 부모님이 충청도에서 오셨기 때문에 맞춰드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고향 어디요? 고향 어디냐고. 그 아랫역에 전라도는 확실해. 난 전라도 15년 교수했어. 근데 무슨 얘기하다 그랬어. 1200 그 얘기를 했는데 보통 1000이 아마 정상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동네에서 제일 부자가 전체가 50마직인데 부자가 35마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800원을 주는 거하고 1000원 주고 1200원 주는 거 우리 둘의 기금이 달라져 버려요. 근데 여러분이 제일 잘 사는 양반이면 800원 주겠어? 1000원 주겠어? 1200원 주겠어? 1200원이야? 아이, 노브리스 오블리제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있지. 근데 보통 어떻게 하느냐고. 보통 800하겠어? 1000하겠어? 1200하겠어? 응? 1000하는 동네는 내가 설명할 필요가 없어. 대강 철저히 할 필요가 없어요. 800을 준다니까. 왜? 지가 끝발도 있고 내가 그래도 제일 많이 내잖아. 두레꾼들이 50마지기 하면 전부 거치는 게 평균 1000원 하면 50마지기면 얼마예요? 뭐 5만 원이 되는데 내가 3만 5천 원을 낸다니까. 내가 다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800원 내도 내가 반 이상 내가 다 냈는데 그러고 큰 소리 치잖아요. 근데 이제 농사를 짓고 나서 두레꾼들이 도갓집이라는 데서, 도갓집 얘기 아마 나이신 분 알고, 도갓집에서 술 먹고 이제 찢고 호미 씻고 하고 놀아요. 그때 그 영상이라는 두레 대빵이 동네를 싹 돌아. 집집마다. 오늘 50마지게 해진 집을. 그러면 놀고 있다가 그 영상이 딱 오는 순간에 전부 눈을 딱 고정시키고 형님 어떻게 됐어? 그걸 묻는 거예요. 그 묻는 이유가 뭘까요? 뭐 때문에 묻는 걸까요? 그 양반이 얼마나 했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 하기 전에 아이고야 근데 참 그 김씨 할머니가 그 혼자 사는 할머니가 1200원을 낸 거예요. 아유 김씨 할머니가 1200원을 냈어야 뭐 온양댁이 1200원을 냈어야 이렇게. 그러면 그 젊은 두레꾼들이 보고 있다. 형이 사람이야?
왜 그 할머니 걸 바꾸고 그래? 공짜로 해줘야지. 갖다 줘! 이렇게. 호래비가 낸 거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몸부조 해줄 사람 거를 받았다 왔던 받아온 사람이 욕을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의 핵심은 참 어디가 있냐고 그 양반한테. 근데 이 둘의 영상이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하는 말에 따라서 800원이 1000원이 대본 나와. 그 새끼 그거 800원. 어쩐 일로 1000원. 아이고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1200원 그죠? 근데 철저히 800원이에요. 그래서 그 새끼야. 그러면 앉아서 술 먹으면서 계속 그 사람 욕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배배기 할 때하고 다음 모내기 할 때 대강철저히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앞에서는 그렇게 안 할 수가 없거든. 근데 그렇게 한 걸 당해보니까 양반이 생각이 달라지는 거지. 야, 이거, 다시 뜬 뭐 다 심으려고 하니까 1000원이 다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다음 해에는 1000원을 내는 거야. 그럼 기다리고 또 앉았어. 어떻게 됐어? 그런데, 글쎄, 어쩐 일로 1000원을 냈다? 그럼 거기에서 박수를 쳐.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 농사지러 가서, 모내기 하러 가서 어떻게, 한 번 더 죽여. 한 번 더 죽여. 그래서 2년 계속 연장하면 무조건 1000원 내요. 그래서 그게 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율인 거예요. 나도 모르는 새에 다 된 거예요. 그 노브리스 오브리제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양반집이 99간 집이 지금 살아남아 있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개떡같이 했으면 임술밀란 때 불타고요. 동학 때 불타고요. 좌우익 때 불탔어요. 그게 남아있는 거는 불태워야 된다고 누가 할 때 그걸 막는 사람이 있어요. 저분들은 하면 안 돼 이런 게 있어요. 한 대로 당하는 거예요. 그죠? 자치요? 일방적으로 아니면 교환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어디냐 구례 운조로라는 데를 제가 이제 조사하고 글도 썼는데 거기 가 보니까 그 운조로 앞에 그 구례 운조 저기 앞에 유씨들 갔는데 그 앞에 굉장히 이런 큰 산이 있어요. 있었대. 그래 왜 그러냐? 거기가 우리 나라에 말 그저 꼴 벤다고 그러잖아요. 소. 근데 거기는 이제 노브리스 오블레로 유명한 게 그 문간이나 부엌에 쌀뜨지를 넣고 죽을 써서 그걸 와서 받아 먹게 하는데 요새 같으면 여기 시내도 광명도 그럴 거요. 왜 어른들 그 밥 주는 거 있잖아요. 밥차. 그러면 200m, 300m 다 쓰잖아요. 그리고 글쎄 그건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당당하잖아요. 근데 조선시대는 밥을 얻어 먹으면 굉장히 미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삭을 굶고 닷새 굶으면 심리에서도 김 그 냄새가 들린대요. 아니 나는 그렇게까지는 굶어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그 얘기가 있더라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 운조로 앞에 유씨집에 온다는 거예요. 근데 가서 달라고는 못하니까 군저절 빙빙 도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그거 이해되잖아요. 우리 여기 있는 사람도 그럴걸. 당당하게 밥 좀 주시오. 못해. 그냥 왔다 갔다 하지. 그러다가 이제 보고 이리 오시라고. 그러고서 죽주면 먹고 이제 고개를 10번을 숙이고 고맙다고 하고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 또 사흘 뒤에 또 배가 고픈데 사흘 뒤에 못 온대. 양심상. 그래서 한다가 또 굶어 죽게 생기면 닷새 만에 또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안하니까 올 때 그냥 오는 게 깔을 비워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벼다 동네 앞에 놓고 밥을 얻어 먹으면 그래도 내가 뭐 한 것 같잖아요. 전부 너도 나도 하니까 이게 쌓였다는 거예요. 야,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 그 다음에 그 마을 문서를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 마을에 27호가 살았었는데 여러분이 지금 착각하는데 지금은 세금을 개인이 내잖아요. 조선 후기 18세기 중반 후에는 마을 단위로 나와요. 세금이. 그리고 조선 전기에는 군 단위로 나와요. 그래서 군수가 원래 세금이 중앙정부에 내는 게 3천만 원이면 자기가 5천을 걷어갖고 3천 주고 2천 가지고 장학비, 후생사업 써도 되고요. 3,100 해서 3천 내고 100만 가가지고 공금 써도 돼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군 단위로 나오다가 면 단위로 나오다가 이 단위로 나와요. 그냥 면납제, 이납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마을로 왔는데 세금이 나왔는데 세금을 보니까 1등호에서 7등호까지 있는데 세금을 1, 2, 3등호가 다 내는 거예요. 4, 5, 6등호는 돈을 하나도 안 내요. 그리고 1등호가 그 운조로 유씨가인데 거기가 70%를 내. 1,000만 원 세금, 마을 세금 나오면 7,700만 원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2, 3등호가 300만 원을 내고 4, 5, 6등은 아무것도 안 내. 그러니까 여러분이 4, 5, 6등, 7등 호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러니까 모내기 거기 1순위, 벼백이 1순위.
그 다음에 담이 무너져도 우리 집 담은 못 고쳐도 거기부터 고쳐주기. 그 집에 행사 있으면 가서 다 쓸어주고 이게 서로 이렇게 맞아가는 거 아닌가요? 그걸 싹수 있게 했기 때문에 이게 오는 거지. 개떡같이 하고 막 폭력을 행사하고 잘난 척 했으면 아마 나는 지금도 조선시대 CCTV 있었어요, 없었어요? 나는 내가 종으로 태어났더라면 양반 개떡같이 하면 이 밥에다 침 뱉었을 것 같아. 그리고 국에다 모래 탁 넣었을 것 같아. 아니, 내 수준이 그것밖에 안 돼. 그 다음에 밤에 숨어 있다 발로 팍 차고 도망갈 것 같아. 그리고 돌로 탁 던져 대가리 이렇게 불안하게 하고. 그러고서는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다치셨어요? 하고 아는 척하고. 그래도 됐을 것 같아. 근데 그거는 지가 한 대로 당하는 거 아니에요. 한 대로. 그러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주인이 왔는데 밥이 식는다고 끌어안고 있었다는 얘기 들어봤죠. 그게 미친놈입니까? 그 주인이 잘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의병을 나갔는데 주인이 죽을 것 같으니 가서 탁 맞고 죽었다.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그거는 그만큼 해준 거예요.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치도 나는 그냥 제도로서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이고 이게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그 두레나 풍장이나 그런 것이 전부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생활 속에서 느낀 걸 그대로 하는 거거든요. 다음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아까 얘기한 거 이런 거. 이게 그 두레의 이제 요새 같으면 회장, 부회장 이런 이름으로 불린단 말이죠. 예.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벌칙이에요, 이게. 최고 벌칙이 출동이에요. 주민자치에서 최고 벌칙이 너 우리 동네 하지 마라. 너 같은 놈 때문에 우리 동네 망하니까 나가. 이거 있어요. 그 다음에 수화불통이 있어요. 요거 한자. 손도라는 게 있어요. 손도는 무리해서, 그러니까 회의할 때 발언권을 안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민자치를 하는데 그 사람이 문제가 있었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어. 탁 이렇게 하여튼 고개 푹 이러고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게 출동은 동네에서 쫓아내는 거거든요. 제가 공주에서 왔잖아요. 공주가 효의고장이라는 소리를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그게 있고, 충남에서 범죄 없는 마을 표식 봤어요? 범죄 없는 마을이 표시가 있다고. 근데 어느 동네에서 한 10년 전에, 요새는 그런 거 없을 것 같아. 10년 전에 그 동네에서 누구 아들이 구속되게 됐어요. 근데 동네 사람이 가가지고 이사 가면 안 돼? 네가 여기 살으면 저 비석 없애버려야 돼. 그러니까 네가 이사 가면 우리는 범죄 있는 마을이 아니여. 그래서 그 이사 갔다니까요. 그런 시절, 지금은 어린 반프레지도 없죠. 그럴 사람이 딴 이유에 대해서 다 할 거예요. 그죠? 근데 출동이라는 게 제일 무서운 벌이에요. 수화불통은 뭘까요? 이거 한자. 물과 불은 통하지 않는다. 그게 무슨 벌칙이냐고. 이것 좀 얘기해 보세요. 수화불통이 어떻게 하는 게 수화불통인가? 응? 아예 그 사람은 말을 안 섞는 거지. 그럼 너 왜 수화불통 말 안 통 이렇게 하지? 왜 수화불통이래? 물 좀 줘 그러면 탁 바가지 깨버리고, 담배불 달라면 탁 줘. 그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죠? 그게 이제 그러니까 너 그따위로 하지 마 이런 얘기겠죠. 사실은 멍석마리 같은 얘기 듣는데 사실 멍석마리로 때린 거, 폭력 이런 건 아니에요. 창피 주는 거죠. 그래갖고 다시 못하게 이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고, 아까 내가 대강철저에 한 얘기가 요 얘기예요. 품삯 얘기한 거고. 그래서 항상 그 마을 안에서도 그 구성원들 사이에 저는 더불어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함께 살아가면서 나와 약간 다른 사람을 어떻게 품고 가느냐, 그게 더지 어떻게 다스려서 어떻게 조직화해서 어떻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시골에 우리 잔치하는 얘기를 했지만, 요즘에 이제 제가 농촌진흥청이라든가 문화관광부 일도 많이 했는데, 이제 특화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들여요. 다랭이, 마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할 경우에 아까 잔치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해서 다 시골 잔치할 때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동네에 개그릇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지그릇이라고 그러지. 그릇, 병풍, 상. 그죠? 잔치 있으면 그게 동네 딱 있다가 다 갖다가 다 쓰고 깨진 것만 보상해주고, 그거 쓸까 3만 원 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 30년 됐으면 차일하고 병풍 갈고 그게 동네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전부 각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 제가 나이가 얼마나 돼 보여요? 55. 정년 안 했으니까. 정년 안 했으니까 얼마나 돼 보여요? 아니 우스갯소리. 그걸 보면 안목을 알아요. 수준을 알아요. 여러분이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말을 하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얼마가 돼 보여요? 50대 후반. 50대 후반. 예? 내가 대학원 다닐 때 여기 철산 여기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70학번이네, 70학번. 근데 무슨 50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67이에요, 제가. 67. 접됐어. 굉장히 젊어 보이죠? 생각보다 젊어 보이지. 5살 젊게 봐요. 왜 젊은지 아세요, 제가? 마누라 잘 만났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가끔 농담을 하는데 우리 왜 어른들은 풍수 얘기하잖아요. 풍수, 명당.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명당을 많이 다녀서 이렇게 젊어진 것 같아요. 문화유적지는 다 명당이에요. 고려 시대의 최고의 인문학자들이 여기가 좋다라고 해서 거기다 절 짓고, 조선 시대 유명한 학자 묘소 거기 좋아서 했고, 거기만 가 있으면 기분이 좋아. 가는데 막 고택 그렇지, 향교 그렇지, 절 그렇지, 서원 그렇지, 묘소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돼요. 좋아하는 걸 하시니까. 좋아하는 걸 해서 그래,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저기 풍수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마을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만 제가 글을 쓰면서 농담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예, 아이고, 고마워요. 물이 없어. 뭐 농담을 했는데 노인 70대 노인 한 분이 돌아가면 도서관이 하나 날아간 것 같다. 300년 된 마을이 수몰되면 박물관이 다 날아간 것 같다.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300년이나 이렇게 오래된 마을은 가보면 전부 제가 명당 얘기를 그래서 하는데 경관이 끝내줘요. 그 경관을 현대 기술과 돈으로 하려면 몇십억 들어요. 왜 그때 어릴 때 아버지나 할아버지한테 혼나고 나면 찔찔 짜면서 어디다 하소연도 못하고 뒷동산 올라가면 할아버지 묘수들인데 거기 앉아있으면 서로 잠이 오고 왜 이렇게 편했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좌청룡 500호라는 거 아시죠? 광명 씨는 모를 것 같은데 좌청룡 500호 아세요? 그게 이제 이 풍수라는 게 장풍득수예요. 바람을 막고 물을 얻는 거. 그러니까 형세가 이렇게 되면 저 위에서 내려와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풍수를 좀 알아야 되는데 요즘 풍수는 뭐냐면 좌전철 우마트라고. 못 알아듣네. 다 돈 되는 거야. 평당 단가 높은 것만. 거기 살아봐야 3년 살으면 명당에 가서 30년 산 거 어림없어. 나같이 젊어지지 않고 10살 더 늙어 보일 거야. 근데 그 얘기를 내가 왜 하느냐면 우리가 우리 지역 광명도 광명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죠? 마을들이고 여기 다 다른데 사실 텐데 그 마을마다 독자적인 어떤 그런 자기만의 자랑거리와 긍지와 그런 걸 가지고 이게 될 수 있을 때, 그리고 그들이 그걸 지키기 위해서 서로 노력을 할 때 그게 자치 아닌가. 근데 그거를 그냥 제도로 해서 뭐 투표권이 어떻게 되고 법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가면 그 마을 규약을 만드는 것도 하나요? 자치규약.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자치규약이 책으로 하면 30페이지가 돼요. 근데요, 시골 마을 있잖아요. 자치규약 하나도 없어요. 그놈 나쁜 놈이요. 맞아. 그럼 가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뭐 법에 의해서 3개월 뭐 벌금을 38만 원 내는 게 막 이런 얘기가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런데야. 한 칼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서 하잖아요. 알아서. 그러니까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형 친구가 1m 50인데 가방을 들으래 나보고. 그래가지고 들다가 성질이 급하니까 안 들어. 그러고 탁 던졌어. 가방을 받고 딱 넘어진 거야. 그 얘기를 우리 형이 듣고 나를 얼마나 패는지 그 다음부터는 형 친구가 뭐라면 꼼빡해. 이해돼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 아버지들은 왜 밤일을 똑같이 했나? 왜 이렇게 다 동기들이요? 형은 동기 있고 나는 동기 있고 동생은 동기 있고 층층이 결혼도 똑같이 하고. 근데 그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그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이게 쫙 맞아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지금 우리 이 현대판 주민자치를 얘기할 때 밑에 정서, 감동, 이 마음으로 좀 깔리면 훨씬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 줄다리기가 우리 어렸을 때 줄다리기 했던 기억 나시죠? 그러면 되게 기억나는 게 거기다 빨간 이렇게 표시해 놓고 담임 선생이 이렇게 붙잡고 있다가 호루라기 획 불거나 땅 쏘면 영차 달리잖아요. 끝나고 나면 뭐라 그래요? 1반, 2반 싸우면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뭐래? 저 새끼들 뭐 3명이 더 들어갔네 뭐. 그래갖고 싸우잖아요. 그리고 저기 면 체육대 하면 무슨 면 싸우면 그때 뭐 누가 뭐 어떻게 했는지 그러잖아요. 줄다리기는요, 섹스예요. 줄이 이렇게 해서 당겨서 이기는 건 일본식이고 원래 줄다리기는 두 줄이 합쳐지는 거예요. 여자 줄에 남자 줄이 합쳐지는 거예요. 여자 줄은 둥그래요. 이렇게 커요. 이렇게 둥그래요. 남자 줄은 뾰족해요. 여기에 뾰족한 게 저쪽에 들어와요. 그리고 균열을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두 줄이 엮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기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누가 이겨야 되겠어요? 남자 줄하고 여자 줄이 어디가 이겨야 되겠어요? 여자 줄 이게. 아니요, 이기는 게 당연히 있는 거죠. 근데 뭐냐면 저거를 섹스, 성행위,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시는데 풍년을 기약하는 행위예요. 섹스를 해야 생산이 되잖아요. 어? 그래서 남녀가 합쳐지는 놀이가 줄다리기인데 우리는 영차 당기는 줄다리기로 해가지고 편을 가른다고요. 제가 당진 기지시 줄다리기로 세계에서 된 거죠. 그게 40년 전에 제가 그 대학 시간 강사 막 할 때 그걸 해가지고 대학생들한테 줄을 꼬게 하고 실제 실현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할 때 보니까 그 당진에는 룰이 있는데 남자 줄은 남자만 붙고 여자 줄은 여자만 붙어요. 그럼 남자가 이겨요, 여자가 이겼어요? 남자가 이기지 당연히. 그런데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고. 근데 그렇지 않은 게 남자가 흉년을 대라고 댕길 놈이 어디 있냐고. 그게 우선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모든 파울 플레이를 여자한테만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남자는 파울을 할 수가 없는데 여자만. 근데 여자 파울이 제일 먼저가 뭐냐 하면 60 넘은 할머니가 이렇게 꼬부랑 할머니가 지팽이 짚고 대추나무 가시 달린 걸 들고 가서 젊은 놈들을 때리는 거예요, 가서. 그러면 그냥 알통 피 나오는데 땡겨? 지금 우리 흉년 들으라고 그러니까 할머니 왜 이래? 그러고서 이제 그러면 5놈 떨어져 나가면 여자가 또 1m 끌고 가잖아요. 그 다음에 16, 17 포동포동한 아가씨가 가가지고 미투를 하는 거야, 가서. 그러면 젊은 놈이 솜털이 돋는데 그냥 땡겨? 그런 게 어딨어. 그때 물컹 안 와도 아무도 그거 갖고 미투라고 안 해. 그러면 또 젊은 놈들이 10명 떨어져 나가. 그러면 여자가 이길 거 아니야.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남자 줄을 당산나무에 묶어 놓더라고. 그러니까 당산나무가 뿌리가 뽑혀야 남자가 이긴단 말이죠. 여자 줄을 당산나무에 묶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할랄라 하다가 힘 뚝 빠지는 거죠. 그리고 여자 줄이 이기는 게 돼 있어요. 그래야 풍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줄을 잘라서 지게에다 치고 자기 논에 뿌리는 거예요. 이것이 변절돼 있죠, 저렇게. 그래가지고 단합심이 묻어서 전납던 동. 그리고 저 새끼들이 나쁜 놈이라 뭐 수술을 써서 이겼다는 동. 그래가지고 줄다리기가 오히려 풍년을 기약하는 마을의 행사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거 갖고 찌깍찌깍하게 만들고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아까 돌다리를 제가 얘기한 것도 그건데 정확히 알고 보면 또 자세히 알고 보면 또 의미를 두고 알고 보면 거기에 다 사연이 있고 우리 것이 있다는 거죠. 선생님 전라도라고 그랬잖아. 저 남쪽이에요, 북쪽이에요? 북쪽이에요. 북쪽은 전라도도 아니에요. 전북은. 내가 볼 때는 전남이 진짜예요. 아니 전남에 갔더니 제 친구가 고등학교 교사하고 부인이 초등학교 교사라니 집에 초대를 해서 갔어요. 근데 부인이 낙지를 막 다니면서 뭐 낙지를 쳐가지고 아이고 난 충남이거든요. 충북이거든요. 처음 먹어보는데 막 맛있다가 막 떠내고 줄 것 같이 후루룩 마시라고 그러고. 아 근데 그게 고맙긴 하는데 다니면서 이 친구 부인이라는 게 말이야 초등학교 선생이라는 게 지 남편한테 자네 그러는 거야. 남편한테 자네. 어? 통상적이긴 내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더라고. 아니 저런 게 어떻게 초등학교 선생하라고 저 병신 같은 왜 저런 여자를 데리고서 그 생각이 막 드는 거야. 알고 보니까 지금 선생님 얘기대로 거기는 그게 형 자네가 하소가 기본 어법이야. 형 자네가 하소가. 우리는 동생이나
친구한테 하는 거잖아요. 편할 때 자네가 해야. 근데 그 얘기를 나는 내 문화가 박혀 있잖아요, 나는. 그런데 거기서 윗사람한테 자네 그러니까 그냥 돌아버리는 거죠. 그게 뭐예요? 문화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걸 이해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특히 이제 이렇게 서울 같은데 이런 경기도는 다 애지인들이 모여 살잖아요. 너무 다르죠. 그런데 그거를 이해를 해주면 그런 맛이 있단 말이죠. 저는 충청도 욕을 해볼게요. 충청도 분 계세요? 욕할 거라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공주대 교수가 됐는데, 이제 전남에서 한 15년 있다가 올라왔는데, 94년에 공주대 교수가 됐는데, 이사를 할 때 책이 많으니까 저는 학교에서 짐을 날랐어요. 근데 집에 밤에 11시쯤 와보니까 마누라가 당신 친구가 가서 짐을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대학의 교수예요, 내 친구. 근데 나한테 전화 한 번도 안 하고 와가지고 다 나눠주고 간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학생 때도 내가 친했거든요. 서산. 그래서 카풀을 하고 했어요. 같이 출퇴근할 때. 근데 저는 좀 성격이 급해요. 제가 충청도 기질이 아니야. 그리고 직설적이에요. 전라도가 딱 맞더라고, 저는. 경상도도 맞고. 충청도 사람이 얼마나 급한데요? 네? 급해요. 당신 가면 그냥 계속 꼬라박아요. 충청도 턱 꼬라박더라고 다. 그래. 충청도는 안 그래. 근데 급하니까 말을 줄여갖고 하잖아요. 계속 열심히 얼마나 그런데 이렇게 내가 딱 가니까 우리 은사급이나 선배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해준, 저가 이제 제 성격을 아니까 너 좀 조용조용해. 너 성격대로 이렇게 하면 옆에 있는 친구가 피해를 보니까 점잖게 잘 지내라고. 그렇게 충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저도 나이가 몇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랬더니, 아니, 그래도 조금 조심해. 그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하여튼 있다 보니까, 아니, 내가 볼 때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회의를 30분을 하는 거야. 한 얘기 또 하고 그냥. 그래서 난 참자. 나 이거 서둘지 마라. 성질 부리지 마라. 그래서 참고 있다가 30분 지나니까 이제 못 참거든. 일어나가지고 박수를 치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우쭐했죠. 역시 내가 잘했구나. 한 건 했구나. 아니, 옷을 입는데 단추가 뭐가 중요하냐고. 투피스나 원피스가 중요하고 색깔을 한 단색으로 할 건지. 이거 단추를 갖고 30분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딱 하다가 그게 탁탁탁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속으로 우쭐했죠. 근데 그 친구가 말이에요. 1년이 지났어요. 카풀했다고 그랬잖아요. 1년이 지났는데 이 새끼라고 그러잖아요. 야, 이 교수 이제 너 욕하는 사람 없더라 그러는 거예요. 1년이 지나서 욕하는 사람 1년 동안 왜 참고 있었냐고. 너 그러지 마라. 나 친구로 참 불편해. 너 욕먹고 있어. 그 얘기를 해. 1월 달에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1월, 2월, 3월, 4월 10개월을 참고 있다가 지금은 안 해. 그러고 이거는 좀 그렇잖아. 근데 예를 들면 그걸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가 다 약간씩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각자의 특징들이 있단 말이죠. 각자의 특징들이. 근데 그거를 이해하고 봐주면 되는데 이해를 안 해주면 계속 욕하게 되는 거죠. 전라도 사람이 강하다고 그러는데 저는 느낌이 와요.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충청도 와서 사는데 진짜 나는 전라도 15년 살았다고 그러잖아. 이건 이제 우스갯소리니까 그냥 깊이 들지 마세요. 충청도 사람 전라도 좋아할 거야, 싫어할 거야? 내가 지금 편가르기 하는 거예요? 대답을 왜 못해? 빨리 얘기를 해야지. 충청도 사람 속내를 안 드러내기 때문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전라도 사람이 속내를 드러내도 안 드러내. 좋아해, 싫어해? 충청도 사람이 전라도 사람이요? 전라도 사람이. 충청도 사람 싫어하죠. 싫어해? 아니야. 경상도는 싫어하는 게 확실한데 충청도는 그래도 우리 편인 줄 알아. 그렇게 속이 없더라고. 충청도 사람 전라도 굉장히 싫어해요. 며느리를 전라도 얻으면 욕먹어. 충청도 사람이 전라도 사람 싫어한다고 말이에요. 충청도가 그렇다니까. 내가 전라도에 살다가 명절 때 충청도 오잖아요. 큰아버지, 형들이 다 걱정을 하요. 거기서 어떻게 사냐, 전라도하고. 살아보니까 충청도는 음영에서 그래. 거기가 훨씬 더 좋아. 얼마나 편한지 몰라. 마음에 안 들어 싸우잖아요. 그러면 제가 경험을 했어요. 아니, 이상하게 나를 오해하고 나한테 오해를 해서 막 하더라고. 근데 그거를 꿍시렁거리지 않고 앞에서 해버리죠. 그래갖고 당하고 나니까 내가 서운해가지고 다음에 딱
자리를 마련해갖고 야 이 새끼야 이거 그래 그러니까 그때 느낌은 미안해 무릎 꿇고 손을 잡아 내가 잘못했어. 그 다음에 얼마나 친해질지 몰라. 충청도 그 사흘도 더 가 3년도 더 가. 그래서 이제 그 내가 정신문화연구원 교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10년을 전라도에 있다가 정신문화연 교수를 가려고 거기 어른들한테 밥을 샀어요. 처음으로 밥을 사면서 나 10년 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1년만 휴가 주십시오. 마침 서울에서 오라고 그래서 1년 갔다가 다시 내려올 테니까 좀 1년만 휴가 준다고 생각하시고 좀 허락해 주십시오. 허락 받을 일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도 너무 정이 있고 그러니까 얘기를 해서 듣고 있더니 한 분이 숟갈을 던지는 거야. 아주 가라 이 새끼야. 너 하는 거 보니까 가게 생겼다. 다 그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게 그 순간에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서운했으면 저럴까. 그걸 그대로 충청도로 갖고 와볼게요.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 온 사람이 전부 뭐라는 줄 알아서 그럴 줄 알았어. 이 교수 정말 유능해서 갈 줄 알았어. 그래 놓고 나가서 저 새끼 간디야 그래. 아니 꼭 그렇다는 게 아니야. 내가 충청도니까 내 욕을 하는 건데 그런 게 사실은 다 있다는 거예요. 지역마다. 전라도, 경상도. 경상도도 같지 않아요. 경상도, 남도, 북도 다르고요. 안동하고 밀양이 싸우는 거 아세요? 안동, 밀양 사람들이 서로 소자를 붙여요. 그래서 소환동이라고 그래요. 아셔요? 소환동, 밀양 사람이 소환동이 있고 안동 사람이 소환동이 있어요. 아셔요? 모르겠어요? 선생님도 안동이라고 그랬잖아. 못 들어봤죠? 그러니까 내가 강의를 이게 그래서 온 거라고. 이 정도면 내가 그 소자가 두 개예요. 작을 소자가 있고 웃을 소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을 소자 소환동은 안동 사람이 하는 얘기야. 밀양, 야, 새끼 짠챙이야. 우리가 크잖아. 니들은 소환동이야. 이거고. 밀양 사람은 웃을 소자. 놀고 있네, 이 새끼들. 밀양 자존심 세요. 굉장히 세잖아요. 그런 게 자기 맛이 있거든. 한명에도 있어요. 어? 하안동. 근데 그런 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제가 했지만 보이지 않게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아마 이제 딴 강의는 문화 얘기를 별로 안 할 건데 나는 문화가 밑에 이렇게 깔려야 된다는 거 자꾸. 그러니까 사람이 정이 붙는 것도 그 사람을 정말 내 편으로 생각하고 이해하고 할 때 하고 그냥 그걸 논리를 가지고 해서 이 사람 뭐가 좋고 뭐가 좋고 이렇게 해서 그거는 다르거든요. 근데 정을 가지고 하면 딴 게 다 끌려가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이상하게 또 제 얘기를 자꾸 하게 돼서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일을 해보니까 이제 교수만 제가 40년을 했는데 용역 있잖아요. 용역 사업. 용역 사업이 1,000만 원짜리 용역 사업인데 어떻게 하다 보면 1,200으로 저기 단가가 결정될 때가 있어요. 아니 1,500이 된다거나. 1,000하고 1,200이 되면 누가 갖고 오는지 모르고 다 갖고 가. 근데 1,000이 들어가야 되는데 700이나 800이 되면 나한테 와요. 그래서 왜 이거 1,000만 원짜리를 이거 갖고 해달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 이 교수는 돈 생각 안 한다며. 그러고 오늘 거기에 뿅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고마워해. 거기에 뿅 가고 700에 해주는 거예요. 안 남아요, 돈이. 그런데요, 1,200 먹고 먹튀 되는 거 하고 700 갖고 해주면 30년을 고맙다고 해요. 가는 데마다 이해준이 칭찬을 해요. 이게 정이라는 거예요. 소통이라는 거예요. 저는 역사학자 중에서 지금 여기 왔지만 지역사를 많이 해요. 마을사 이런 걸. 근데 조사를 갔을 때 제일 기분 좋은 게 뭐냐면 교수들이 8명이 갔어요. 분야가 다 다르게. 거기 동네 할아버지들이 교수들하게 깍듯이야. 이 박사님, 이 교수님, 아이고 대단하신 분이. 그런데 나한테만 뭐라고 일주일쯤 지나면 어이 이 교수 자네는 뭐 우리 아들 같아. 말을 놔. 이거는 조사자로서 끝발이 최고인 거예요. 모든 거 다 주는 거예요. 이 교수님, 이 박사님하고 깍듯이 하잖아요. 줄까 말까. 생각해요. 이거 얘기했다 창피하면 어떡하지? 이거 주면 저 새끼가 갖고 가지. 별 생각이 다 나. 근데 나는 편한 거죠. 그러면 그게 바로 소통이에요. 소통. 그래서 제일 나쁜 놈이 조상 바꾸는 걸 환부역조라는 말 있잖아요. 근데 저는 환부역조를 해요. 김씨 동네 가면 내가 우리 김씨 그렇게 얘기하게 되더라고. 그냥 나도 모르게. 나 이씨거든요. 그럼 우리 김씨는 왜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돼. 근데 그게 바로 문화 소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이 마을 문화 같은 건 정말로 그 마을만이 갖고 있는 그 속속들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밑바닥에 까는 것처럼 지금 광명시의 문화자치도 아니 저 자치도 이제 크게 전체로 하는 주민자치가 있지만 또 이렇게 파트마다 다른 게 또 있잖아요. 그리고 아마 자치 같은 것도 행정만 자치가 아닐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술이라든가 분야별로도 이게 될 수 있잖아요. 사실 그게 다른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것도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결국 남는 거는 광명 이렇게 또 아니면 무슨 동 이게 남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축제를 할 때 이제 평가도 많이 다니고 축제 자문도 해주는데 거기서 생쇼 하지 말고 사진 찍는 사람은 그 군의 그 풍경 사진을 좀 많이 찍고 막 좋은 풍경을 찍는다든지 살아가는 모습을 찍는다든지 할머니의 그 찌그러진 얼굴이지만 진지한 모습을 찍는다든지 하고 시도 좀 그 지역 걸 쓰고 그림도 그렇고 그런 거를 하는 것이 자치 쪽에 그게 한 30%. 그럼 자기 행동을 해. 거기서 왜 나체를 그리고 야생화를 하고 뭐를 하고 그렇게만 다 한다고 하느냐고요. 얼마든지 그건 지역에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1년하고 2년하고 3년 하면 그게 정말 문화로 이렇게 남을 텐데.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연결을 하고 생각을 하면 훨씬 더 이 자치에 대한 밑바탕에 끈이 생긴다. 그리고 이렇게 만지면 뭉클하고 서로 그것 때문에 모이게 되고 그런 거지. 지금 이거 해서 예산 얼마 타고 요거 해서 내가 거기에 조직에 뭐를 하고 이렇게 해서 뭐가 되고 그것도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더 밑에 그런 게 좀 깔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좀 보실까요?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지금 이 기후제 지나면 비가 오나요 안 오나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더라고. 올 때까지 하면 된다. 올 때까지 하는 바보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기후제 지낸다고 비가 오나요? 인디안이 지내면 오잖아요. 네? 인디안이 지내면 오잖아요. 뭐 언제 지내면 온다고? 인디안들이 기후제를 지내면 왜 인디안 얘기를 해요? 우리 얘기하고 있는데. 기후제 지내면 오죠. 아니 기후제 지나면 비가 오는데 비라는 거는 이게 맞아가지고 이게 돼가지고 비가 오는 거지 어떻게 빈다고 비가 오느냐고. 올 때까지 계속 올 때까지 한다는 건 그건 바보 멍청이지. 근데 그 전에 다 아니 절대 그렇게 안 했어요. 예, 절대. 나는 그 민속 내가 지금 역사 민속 학회장도 했는데 절대 안 했어요. 작년인가 언제도 기후제 아니 요새 이제 생쇼 하는 거죠. 근데 기후제를 지낼 때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 이게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기후제를 지내면 한 30년 전에 얘기하면 픽픽 웃었어요. 선생이 웃었어요. 설명을 해. 우리나라의 민속에 기후제를 지냈다. 그래놓고 선생이 웃기지? 그래버려. 애들이 대부분 X표예요. 그러더니 언제쯤 한 10년 전부터 기후제 지나면 비 오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면 맞는다고 그러고 그래. 그런데 뒤에 가서 지금 한 얘기를 해. 올 때까지 하면 된다고. 이게 나는 칭찬인 줄 알았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기후제를 지낼 때 개고기를 지내면 비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개고기를 지내면. 기후제 때 재물을 개고기로 했다. 개고기로. 개고기라고. 개고기. 안 온다. 개고기를 지낸다. 개고기로 기후제는 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안 죽었지. 아니 그래서 나는 개고기면 부정 타는 고기잖아요. 조사를 가서 학생들 데리고 이걸 개고기로 지낸다고 자랑을 하는 거야, 할아버지가. 그래가지고 탁 멘붕이 오더라고. 그래서 가자. 뭐 이런 게 다 있나고 갔어. 동네 나가다가 아무래도 이상해 다시 돌아가고 할아버지 그런데 개고기가 부정 타는 건 아시나요? 예스, 노 어떤 게 나올까요? 예스, 노. 노, 예스. 알아, 몰라. 어떤 거? 아니 알으면서 하면 이상한 거예요. 나는 몰라 그럴 줄 알아서. 그러면 제가요 서울에서 박사도 하고요 민속학자인데요. 그거 부정 타는 거라 딴 동네는 안 해요. 그러니까 이번부터는 절대 개고기 하지 마시고 닭고기나 소고기나 돼지고기로 하세요. 난 그렇게 얘기해 주려고 물은 거예요. 근데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서 다 그래 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부정 타는 걸 안 할 텐데 왜 하느냐고 그랬더니 사연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산이 이렇게 멋있어. 응? 이 산이 전라북도라고 하는 게 전라남도에 있는 산이에요. 장흥에 있는 산이고 천관산입니다. 하늘 천자에 이 머리 이 관 천관.
이거 반대말이 거지 발사계요. 못 알아듣네 또. 그러니까 최고란 말이에요. 하늘하고 임금이 쓰는 관이니까 그 정도는 멋있다는 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 옥황상제가 이 산을 즐겨한대, 이렇게 하죠. 완상을 한대. 완상하는 산에다 계피를 발라놓으면 하느님이 두 종류가 있대요. A형하고 B형이 있는데 A형은 아이야 선녀 ABC 걸레 들고 닦아라 그러고, 좀 과격한 하나님 B형은 호수대고 뿌려 그런대요. 기분 나쁜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충청도 같이 발이 되게 비는 게 아니라 계피 발라놓고 주머니에서 네 건 알아서 지켜. 그러고 내려와 그냥. 그럼 하느님이 보면 비 주는 거고 안 주면 안 되고. 근데 이상하게 비가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2단계 돌입해요. 계곡이 끌어내고 청솔까지 넣고 연기 꼬약꼬약 올라가요. 그러면서 뭐라죠? 하늘나라 촛불시계 하나 왜 바쁜가? 못 봤나 보네. 이렇게. 하느님이 못 봐서 안 내렸다고.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이거. 치기질하는, 이것도 기우제지라는 거 아시죠? 저거 저렇게 하면 비가 와요, 안 와요? 저거 이해돼요? 네? 키에 물을 하는 거예요? 어? 물을 얹어서 하는 거예요? 저기다 물을 해? 그럼 비가 와? 이게 키질이잖아. 우리 이거 까불르는 거 하는 거잖아. 까부는데 저 내용물이 뭐냐? 거기는 뭐 동네마다 달라. 그건 중요하지 않아. 비가 와, 안 와? 왜 오는 거야? 오면 왜 오는 거야? 그랬더니 학생들이 대답을, 바람을 일으키면 돼. 이렇게 바람을 일으키면 구름이 딱 가가지고 합쳐져서 비가 온대. 웃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저게 뭔지 알아? 노 팬티로 이 혹댄스 하는 거야. 팬티 없이 이거. 그거를 저걸로 삭제한 거야. 저거를 키를 빼면 치마 걷는 거예요. 그걸 처음에 듣는 순간 이게 도깨비 짓이라고 그래요. 도깨비 장난이라고 그러더만. 기우제를 도깨비 장난이라고. 어디냐면 미안해요. 우리 충청도요. 부여 밑에 서천 그쪽에 있어요. 그쪽에 가면 이걸 하는데 그게 도깨비 장난인데 거기 가서 조사 가서 내가 안 가 한 40년, 30년인데 요새 가서 얘기하면 한 대 맞아요. 우리는 그런 건 아니라고 그러는데 옛날에 다 어떻게 하냐면 밤에 등화 관제하고 남성들은 방에서 나오면 안 돼. 나오는 놈 분명히 있어. 근데 여자들만 나와가지고 밤에 내과에 가서 치마 노팬티로 나와서 이걸 걷는 거예요. 치마를 살짝 걷어야 될까? 비가 올까? 확 걷어야 비가 올까? 네? 하느님이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느님 보는데 확 걷어야 비가 올까? 살짝 걷어야 비가 올까? 왜? 하나님이 되면 어떤 게 좋겠어요? 이쪽 얼굴 들이보고 이제 나는 나 같으면 확 걷는 게 좋겠다 뭐 얘기를 하라니까. 확 끊는 게 좋다고 왜 끊는 하느님을 뭘로 보고 그래? 하느님은 그걸 보는 순간 멘붕이 오는 거야. 저것들이 미쳤구만 왜 저지랄들을 해? 그래가지고 방식이 뭐냐? 우르렁쾅 쫙이에요. 얼른 저거 들어가야지. 저것들이 뭐 하는 짓이야? 뭐가 좋다고 그래? 좋기는. 벼락 쳐가지고 피지. 그러니까 그건 좋은 거 아니라니까. 얼른 보내야지. 이거 사랑받지 않은 것들이 어떻게 하다 저렇게 변하는. 근데 그런 게 알고 보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만들까? 응? 부수기가 아니고 문화 맞는 거죠. 아니 저걸 조사하면 나온다니까요. 저게 조사하면 나온다니까요. 지금 저기 장사 지낼 때, 장례 지낼 때 개고기 먹는 데 어디예요? 개고기 먹는 데. 지금 안동이나 그쪽 먹어요, 안 먹어요? 장사 안 먹어요? 경상도가 제일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양반집의 일기를 보면 1년에 개 잡는 게 굉장히 많아요. 향교회 상사들 개고기 줘요. 근데 지금 아닌 척하고 싹 입 닦아버린 거예요. 근데 부여 먹죠. 부여, 서천. 지금 요거 한대. 고1 때 가면 지금도 저 장례 모실 때 개고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모르는 사람이 볼 때 멘붕이 오는 거죠. 아까 잔해할 때 딱 걸린 것처럼 이것들 미치고 수준이 떨어지네. 이거 수준이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이렇게 되잖아. 근데 그거는 문화를 모르고 욕하는 거죠. 우리가 애국 가서도 야만 같은 애. 그게 똑같은 얘기예요. 거기에 들어가 보면 그 사람들의 그게 있는 거죠. 아메리카 신대륙을 처음 발견한 사람 누구예요? 콜럼버스가 갔을 때 원주민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죠. 그게 말이 되느냐고, 그게. 발견이 아니지. 응? 발견이.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데 왜 거기다 똥개미를 치고 점수를 받느냐고.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가 되잖아. 근데 그거를
거꾸로 보세요. 이제 우스갯소리인데. 유럽 사람으로 처음 간 사람이다. 콜럼버스 동그라미 치는 건 나 이해가 된다고. 왜 우리까지 치느냐고. 우리는 신사유람당을 하든지. 근데 그런 식이 많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일반화되는 거지만 실제 문화라는 건 그 자체가 갖고 있는 가치를 그대로 우리가 챙겨줄 때 그 가치가 살아나고 그걸 챙겨주면 그 사람은 내 편이 되죠. 저는 그 연애를 했는데 마누라하고 연애를 할 때 미리 좀 봤어요. 호적을 떼어봤어야 돼요. 아 이게 갈 때까지 갔는데 딱 보니까 호레비의 애딸인 거예요. 나는 오남의 장남인데 우리 아버지가 한 말이 며느리가 잘 들어야 된다. 며느리가 잘 들어야 집안이 잘 된다. 아 근데 이거 호레비의 애딸이면 이거 가능성이라든가 불안감이 엄습해 오지 않나요? 아 그런데 지금 물릴 수도 없고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하고 보니까 우리 마누라가 고등학교 때 제일 부러웠던 게 형제 많은 집안이에요. 자기가 혼자였으니까. 시집으로 와가지고 시동생한테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 이 새끼들이 군대 가면 나한테 편지라고 형수한테 하더라고. 웃지도 않네. 아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아이고 저런 며느리는 안 되라는 게 80%잖아요. 20%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20% 대박 날 수도 있다니까요. 그건 그 사람을 읽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애들이요. 지금 이제 아들, 딸 다 결혼했는데 애들이 이상하게 달라. 그 애들하고. 지 연배 애들하고. 하는 게 달라. 근데 아버지인 나로서는 굉장히 기분이 좋게 달라요. 먹는 거, 말하는 거 이런 게. 근데 내가 결혼을 잘못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결혼을 하니까 혼수감으로 처조모가 오는 거야. 혼수, 처조모가. 장모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할머니 손에서 컸는데 우리 장인도 이상, 왜 손자 사위한테 할머니를 보내느냐. 우리 애들이 엄마하고 증조모 손에 큰 거예요. 이해되세요? 입맛 전부 증조 할머니 맛이에요. 하는 거 전부. 그 다음에 결정적인 얘기가 끝낼게. 내가 진짜 행복하게 살았어요. 나는 설거지 한 번도 안 해보고 이불도 안 개보고 청소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지역 다니시고. 어? 지역에 저런 거 발굴하러 다니시고. 아 바빠서 그랬다고? 에이 그게 아니에요. 할머니랑 같이 사니까 내가 그거라고 할머니가 그냥 우리 마누라를 박살내고 야 이년아 이 교수 같은 사람이 왜 저런 걸 시켜? 공부를 하게 하지. 연탈 갈다가 그냥 난리 나고. 근데 그게 생활이 되니까 나는 뻣뻣하게 고개 빳뻣이 세우고 그냥 노는 거예요. 근데 그게 30년 간다니까. 그럼 일자목 되는데요. 응? 그러고 나서 할머니가 90에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 어머니를 제가 큰아들이니까 모셨잖아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할머니가 그렇게 편하게 손녀딸이니까 그냥 이년아 저년아 할 정도로 막 하고 했죠.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딱 있는데 내가 어떻게 설거지를 해요. 시어머니가 딱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룰루랄라 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나 결혼 잘했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이제 우스갯소리지만 이게 문화라는 걸 얘기하고 끝나겠는데 우리 교수들이 모임이 있어서 여행을 가요. 그러면 저 고속도로 휴게소 밥을 먹는데요. 교수들이 연차가 꽤 있어요. 내가 가운데더라고. 우리 한 10살 위에가 있고 10살 밑에가 있어요. 10팀이 가는데 휴게소 밥을 먹으면 마누라하고 내가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우는 거 상상돼요? 거기서 식사를 하는. 우리 위에는 전부 사모님들이 들고 가더라고. 사모님들이 다 들고 가. 우리 선배들은 밑에 것들은 보니까 남자놈들이 다 들고 가. 그냥 우리 둘이 앉아 싸우는 거야. 저거 봐. 마누라는 이거 보고 나 보고 갖고 오라고. 나는 이쪽 보고 네가 갖고 오라고. 그러고 싸우는 거라니까. 근데 참 그렇게 차이가 나더라고. 아니 이해되세요? 지금 40대 50대 남자가 다 해요. 근데 60대 70대 어떻게 하세요? 앉아서 잡수지? 각자 갖고 온 건 중간 세대라니까 내가 얘기하잖아. 그게 지금 가운데 온 거라니까 조금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1, 2 갔다 혼나고 1, 2 갔다 혼나고 그런다니까. 근데 그렇게 차이가 난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얘기를 우스갯소리 같이 했지만 여러분들이 지방자치나 이런 걸 할 때 사실은 몸을 부딪히고 마음을 부딪히고 서로 손을 잡고 그러는 게 자치 아니에요. 그 밑에 지금 얘기한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훨씬 더 정감이 가죠. 그래서 그런 것을 밑에 깔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강좌 5개 하는데 아마 저를 끼우는 게 이것 때문에 끼우는 걸 거예요. 기술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는 내 얘기 들어가지고 뭐를 하겠어. 근데 나는 밑에 끈끈한 이
종이라나 이런 걸 좀 깔았으면 좋겠다. 그거를 놓쳐버리면 자칫 결국은 이용만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어서 말씀을 이렇게 드렸어요. 질문 안 받으세요? 네, 지금 35분이거든요. 질문하시려고 그래요? 아니 오신 분은 다 질문을 안 받으시대. 질문을 안 받아요? 질문하실 거 있으면 그래서 하시든지. 제가 교재를 한번 읽어봤는데요. 조선시대 위주로 돼 있더라고요. 아까 잠깐 말씀이 나오셨는데. 아, 조선시대 위주로? 뒤에 공생이나 그거는 마을이에요. 네. 공성. 그래서 이제 다른 시대에 우리가 이제 역사가 깊은데 역사학자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 다른 세대에 좀 사례가 좋은 게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주 직설적으로 지금 물어주셨는데 사실은 역사라는 거는 역사하는 사람은 자료가 없으면 말을 잘 못하잖아요. 근데 통일신라나 백제시대 촌락 얘기나 자치 얘기가 나올까요? 안 나와요. 전부 왕 얘기고 왕족 얘기고 고려시대만 해도 고려는 문벌귀족제 사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도 그 중심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조선시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칠판에다 학생들한테 이 얘기로 좀 정리를 하면 칠판에다 이렇게 저기는 나라를 써요. 백제, 고구려, 신라, 통일신라, 뭐 조선 이렇게 써놓고 제일 나쁜 나라 하나만 골라라. 그러면 조선을 꼭 골라요. 애들이. 그게 무슨 당쟁이니 뭐 사대성이니 이게 식민사관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조선시대가 제일 나쁜 시대로 생각하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몸속에 조선시대만 남아있어요. 지금 고구려가 어디 있고 백제가 어디 있어요. 다 우리가 조선식으로 사는 건데. 그래서 조선시대 속에 그리고 나는 이 선비나 양반을 욕을 하잖아요. 양반을 써놓고 애들한테 점수를 매기라 하면 40점 이상이 안 나와요. 근데 향교에 가서 매기라면 60점 나오더라고. 70대 올라가면. 그런데 그걸 칠판을 지우고 거기다 선비라고 쓰면요 플러스 20점이 올라가요. 그놈이 그놈인데 선비는 좋아 보이고 양반은 나쁜 놈인 거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조선시대의 사족이 조선 초기가 다르고 중기가 다르고 후기가 달라요. 그럼 우리는 어떤 거를 우리 거를 배워야 될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계 지구상에 펜과 붓만 가지고 나라를 500년 다스린 나라가 있나 없어요. 그건 선비들이 잘했으니까 그렇죠. 다 칼과 돈으로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붓과 펜으로 합니까? 그만큼 사실은 그 매력이 있는 건데. 그래서 일본은 무사의 나라고 영국은 신사의 나라라고 하는데 우리는 선비의 나라라고 하죠. 그리고 의병 같은 거 하는 걸 보면요. 저는 이제 전라도가 좀 강한데 죽어야만 의병을 살아있으면 말이 안 돼요. 저는 데모를 좀 많이 해서 학생 때. 근데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초등학교 교장을 하셨는데 내가 끌려가면 아버지가 큰일 나겠다. 이 생각이 들어 데모를 하는데 앞에는 나갔어요. 글도 쓰고. 스크램을 째고 나가는데 마음에 한 5번째가 쓰고 싶은 거예요. 네? 아, 진짜로. 가자 그래 놓고 뛰어. 그러면서 마음으로 뒤를 살짝 가는 거예요. 아, 그렇게 가도 내가 제일 앞에 있더라고. 그러면 이놈들 다들 더 간 거야. 근데 전라도는요, 가서 죽어야, 거기 가서 해야 제대로 했다고 생각해요. 그게 묘한 게 있더라고. 오부자가 같이 이제 의병을 하려고 해. 아버지가 아들들아, 이 나라를 위해서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했어요. 그 아들들이 알았습니다, 아버님 같이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형제들이 얘기해.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묘소는 어떻게 지킬 거예요? 그럼 큰형이 나무시에 장손이니까. 그리고 형이 남고 우리가 아버지 모시고 갈게. 큰형이 노발되면 이 새끼들이 싸가지고 아버지를 어떻게 내가 모시고 해. 그래서 결국 끝발이 제일 없는 막내가 남아요. 그래서 오부자가 사부자가 가서 죽어. 막내가 가서 시신을 걷어서 묘를 써주고 나서 원수감나 가서 완전 죽어. 이게 충절의 가문이에요. 그런 게 있다고요, 사실은.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그런 선비기질을 하는 정치인이 어디 있고 교수가 어디 있고 목사가 어디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조선시대를 나는 그렇게 나쁘게 보지 말고 그 중에 한 30% 정도의 알짜를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고맙습니다.